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시스템 4대 신규 기능 구축 프로젝트를 맡은 스프린터 팀 팀장 이은정입니다. 목차는 장표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공공기관 업무 전반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경우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에 맡길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 내부에서 구동되는 온프레미스 AI가 필요합니다. 전북도청은 작년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약 5,000명의 직원이 정식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며 사용해보니 기존에 없던 기능들에 대한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학기에 기존엔 없던 4가지 신규 기능을 새로 구축하고 내부 사용을 넘어 대도민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확장 시 약 2만 명 규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는 한 번 만들고 끝낸 게 아니라 소방본부를 직접 방문하고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오픈소스 본가는 카톡으로까지 협업하는 등 산업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피드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청 생성형 AI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능을 새로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119 다국어 통역 및 자동 기록 시스템입니다. 전북도의 외국인 주민은 6만 명을 넘었고 그중 중국과 베트남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 현장에는 실시간 음성 통역 수단이 없어서 통역사가 있어도 어느 나라 말인지 파악된 뒤에야 부를 수 있어서 지연이 생기고 골든타임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와 구급대원을 이어주는 실시간 양방향 음성 통역 수단이 필요하였습니다. 전체 구조입니다. 먼저 신고자 음성을 오디오 청크 단위로 모아서 STT로 텍스트로 바꾸고 언어를 감지해 번역 방향을 정한 뒤 내용과 역할 키워드로 신고자와 구급대원을 구분짓습니다. 이후에는 텍스트가 이렇게 2갈래로 분기가 되는데요. 한쪽은 실시간 통역 과정입니다. 신고자와 구급대원 양쪽에게 서로의 말을 번역해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과정입니다. 다른 한쪽은 자동 기록 과정인데요. 전사와 화자별 정리를 거쳐 사건 기록 문서를 만들고 연간, 월간, 주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폐쇄망 내에서 처리하고 도청 기존 인프라 위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차별점입니다. STT 모델의 경우에는 중국어, 베트남어를 지원하는 모델 중 오픈ASR 리더보드 1위인 코이어를 택하였습니다. 도청이 현재 쓰고 있는 2년 전 위스퍼 모델보다 오류율은 낮고 처리 속도는 약 3.6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모델만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119 외국인 신고 특성에 맞게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였습니다. 우선 VAD가 발화로 인정하는 임계값을 낮춰서 헬프, 물처럼 짧고 급한 발화도 놓치지 않도록 보정하였습니다. 또한 STT가 언어 자동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외국어가 2회 연속 감지되면 신고자 언어로 확정하고 그 언어를 STT에 넘겨 이후 인식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내로 VAD로는 발화의 시작과 끝을 정밀하게 잡아서 다급하게 이어서 말할지언정 청크 경계에서 음성이 잘리지 않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정하여 응답 약 2초, 전사 정확도 95%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청에서 1차 시연 후 직접 소방본부를 찾아가서 실사용 관점의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고 화자 구분 같은 현장 요구도 반영하였습니다. 캡스톤 종료 이후에도 협업을 계속 이어가자고 먼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으나 출혈이 매우 많습니다. 환자 위치를 알려주세요. 伊朗酒店位于眼袋的 전지현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신고자가 말하면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번역해서 응답으로 답해주고 동시에 문서 리포트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대도민 음성 챗봇입니다. 도청의 요구사항은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민이 홈페이지 수십 개를 하나하나 뒤지지 않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는 챗봇. 두 번째로는 버추얼 캐릭터로 진짜 사람이 응대하는 듯한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자체 챗봇들을 5가지 항목으로 비교조사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대화 기록, 음성 재생, 자동 발화 감지, 끼어들기, VRM 캐릭터까지 5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저희 챗봇입니다. 특히 다른 챗봇들이 갖추지 못한 바진, 즉 끼어들기 기능과 VRM 캐릭터를 새로 구현하여 완전된 음성 챗봇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전북의 66개 기관 사이트를 크롤링하여 큐드런트 벡터와 네오4j 그래프에 저장합니다. 수십만 페이지를 크롤링하다 보니까 초기엔 좀 느리고 자주 막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첨부 파일과 이미지까지 보존해주는 코럴4a로 구조를 개편하여 약 27만 페이지를 수집하였고 이후에는 변경분만 갱신하도록 하여 월 단위 작업을 하루 단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음성이나 텍스트로 질문을 하면 음성의 경우 VAD, STT 질문 정리를 거쳐 크롤링된 데이터를 렉으로 검색하고 LLM이 답변을 생성하여 TTS와 캐릭터로 출력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저 발진 기능이 바로 끼어들기 기능인데요. 봇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도 즉시 멈추고 들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소음에 좀 끊기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역시 VAD가 음량으로 소음과 발화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하였습니다. 모델은 엑사원, 젬마, 여러 크기의 QN을 직접 교체해가며 비교하였습니다. 모델의 규모 자체가 레그의 품질이나 성능을 저하는 만큼 QN 3.5가 종합 1위로 채택되었습니다. 음성인식의 경우에는 119와 동일하게 코이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인 영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지원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정착 지원 패키지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 특히- 창업 지원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 창업 지원 신청 자격은 만 20세에서 39세 이렇게 끼어들기와 VRM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내부 GPU만으로 성능이 충분하고 내용도 잘 나온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양식 기반 HWP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공무원분들의 경우 수많은 한글 문서를 작성하시는데 기관, 부서마다 서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쓰는 것보다 서식을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양식을 코드에 미리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양식을 생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표기에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가 양식을 직접 읽고 같은 서식으로 새로 생성하도록 구현하여 어떤 양식이든 어떤 기간에든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전체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채팅으로 양식과 내용을 던져주면 DB2이 전체 과정을 호출합니다. 그 후에는 분석 LLM이 양식을 11단계로 분석해서 표기 규칙과 계층 구조를 기가 읽을 수 있는 명세로 만들고 생성 LLM이 그 명세를 바탕으로 5단계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가 XML로 조립해 한글 파일을 완성합니다. 실제 결과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은 도청 양식을 LLM에 던져주고 내용을 채팅에 넣으면 오른쪽처럼 내용은 사용자가 지정을 하되 서식과 구조는 왼쪽 양식과 똑같이 맞춘 문서가 생성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처리하면 구조를 잘못 읽거나 내용을 엉뚱한 곳에 넣는 문제가 있었는데 전체 과정을 16단계로 쪼개면서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단계가 늘어나면서 느려지는 부분은 병렬 처리와 캐싱으로 최적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글 엑셀 문서 동시 편집 기능입니다. 도청에서는 여러 명이 같은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일이 많은데 웹에서 또는 도청 플랫폼 내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편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경우 상용화된 웹 동시 편집이 없어서 직접 구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공공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정확한 렌더링까지 요구되었습니다. 전체 구조입니다. 넥스트 클라우드 위에서 한글과 엑셀 두 트랙이 돌아갑니다. 엑셀은 오픈소스인 올리오피스를 사용하였고 한글 파일은 클릭하면 저희가 구현한 커넥터가 RHWP 에디터를 띄우고 사용자가 편집을 하면 그 편집을 하나하나 커맨드 객체로 만들어서 직렬화해서 YGS 공유 공간에 올리면 YGS가 실시간으로 동기화, 충돌 처리를 해서 같은 방에 다른 사용자 화면에 그대로 브로드캐스트 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동시 편집에 쓰는 한글 문서를 브라우저에 그려준 오픈소스가 RHWP인데요. 원래 도청 공직기관 문서가 가운데처럼 깨졌는데 이렇게 맨 오른쪽처럼 픽셀 단위로 정합해서 완성하였고 10건의 PR 모두 워즈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시 편집이 잘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에서는 예상보다 더 좋게 구현돼서 훌륭하다, 직원들이 쓰기 충분한 수준이고 밤샘을 통해 즉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수원본부에서는 캡손 종료 이후에도 협업을 이어가고 싶다 해주셨고 RHWP에서는 PR 10건 전부 머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도민분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에 산업체와 오픈소스 본가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완성하게 되어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도청분들께 질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LLM 기반을 온프레미스로 활용하는 그 방식을 이제 도입했다는 게 너무 뜻깊은데, 온프레미스 LLM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하신 모델이 QN 3.5 397빌리언짜리를 쓰셨는데, QN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가 알리바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 하네싱이 걸려 있어서 특정 단어나 어떤 발화문에서는 답변을 못하게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도민 어떤 이슈는 상관없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정말 빠르게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 발화 자체가 내부 오픈되어 있는 온프레미스 LLM 때문에 또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대체할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모델의 경우에는 Q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도록 고르는 그런 게 있긴 하고요. QM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의 가중치를 저희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발화가 지연됐을 때 다른 모델로 대체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이미 도청 내부방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굉장히 특히 정보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잘 리딩해 주신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4개의 프로젝트 크기가 뭐 작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지만 정말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건 사실 엄청 많아요. 하실 말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한 30분, 1시간 정도 발표하실 수 있을 정도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평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체분이 정성적인 평가 그런 거 외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제시한, 특히 마지막에 있던 한글 문서나 그 공동작업 같은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글 관련해서는 한글 보고서 생성이랑 그 RHWP를 이용한 동시 편집 기능을 완성을 하였는데요. RHWP 쪽에서는 이제 도청뿐만 아니라 본가에서도 이제 저희가 구현한 동시 편집이라던가 그런 걸 보시고 따로 코멘트를 달아주셨을 정도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도청분들이 직접 쓰시면서 이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양식 같은 것도 이제 그대로 생성을 해주고 내용만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편리하다고 도청분들께서 직접 평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출하신 보고서가 뭐 그걸로 작성됐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품을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포맷에 대해서 동작한다 이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5가지 문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일단 PPT에는 이렇게 한 가지 테스트만 띄워두었습니다. 네, 저는 좀 사소한 질문인데요. 앞에서 발화 끼어들기에 대해서 구현을 하셨는데, 그 발화 끼어들기 같은 경우는 결국 사용자가 무조건 말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작업을 그 즉시 중단하고 그 새롭게 입력으로 들어온 프롬프트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생성하는 걸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발화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에 했던 얘기까지 한꺼번에 이제 고려를 해서 응답을 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전에 결국 그러면 컨텍스트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세션이 유지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답변을 내놓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팀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